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이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중에서도 IBCI, 두개강 내에 직접 전극을 심는 방식에 대한 최신 연구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IBCI 기술이 뇌 활동을 정말 놀랍도록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하느냐? 이게 아주 큰 허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논문이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홍콩 시립대 연구진의 뉴럴라이트 연구입니다. 선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고해상도 IBCI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뉴럴라이트가 기존의 한계를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돌파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너무 복잡한 기술 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다른지 또 앞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문제는 이거죠. 고해상도 IBCI는 전극수가 정말 많아요.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되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처리하려면 초당 수백 메가비트, 그러니까 mbps 단위의 엄청난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수백 메가비트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머리에 쓰는 헤드스테이지라는 장치는 아주 작아야 하잖아요. 전력 소모도 적어야 하고 열도 많이 나면 안 되고요. 뉴럴링크 헤드스테이지만 봐도 애플워치 SE보다 20배 이상 작으니까요. 아, 제약이 많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전송 속도가 수십 메가비트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한된 자원 문제도 있고 뇌 신호 자체가 워낙 복잡해요. 그 뉴런 간섭이라고 여러 뉴런 신호가 막 뒤섞여서 들어오거든요. 아,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떠드는 것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그걸 이 작은 헤드 스테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깔끔하게 분리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여기서 이제 뉴럴라이트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뉴럴라이트는 발상을 전환했어요. 데이터 스트리밍, 그러니까 뭘 얼마나 보낼지 결정하는 제어권을 헤드 스테이지가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컴퓨터, 엣지 서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엣지 서버요? 그 사용자 가까이 있는 서버 말씀이시죠? 네, 이걸 서버 주도 스트리밍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럼 서버가 헤드 스테이지한테 이거 보내, 저거 보내? 하고 실시간으로 지시를 한다는 건가요? 그거 혹시 지연 시간 같은 문제는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단계를 나눠요. 단계요? 네, 먼저 헤드 스테이지는 핵심 전극 세트라고 미리 정해진 최소한의 전극에서 얻은 기본 정보만 담은 프레임. 이건 용량이 작아요. 이걸 서버로 보냅니다. 아, 일단 기본적인 스케치만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서버가 그 기본 프레임을 딱 보고 분석해서 이 부분 신호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 하는 피드백을 헤드 스테이지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네네. 그럼 헤드 스테이지는 그 피드백에 따라서 스파이크 정렬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 섞인 신호 속에서 개별 뉴런의 활동을 정확히 분리하는 데 꼭 필요한 그 핵심 특징 정보만 담은 아주 작은 강화 프레임을 추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오, 필요한 부분만 딱 찍어서 추가 정보를 보내는 거군요.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네, 전체 데이터를 무작정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알짜 정보만 골라서 보내니까 무선 대역폭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조건이 가능했던 건 역시 뇌신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연구진들이 실제 뇌신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뉴런이 활동할 때 내는 신호, 즉 스파이크의 파워나 세기는 생각보다 여러 전극에 걸쳐서 좀 넓게 퍼져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신호 자체는 넓게 퍼지는군요. 네, 그런데 정작 어떤 뉴런이 활동했는지 구별하는 데 중요한 특징 정보 있잖아요. 이건 오히려 훨씬 적은 수의 특정 전극에 딱 집중돼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신호가 강하게 잡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미세한 특징이 나타나는 특정 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중요한 정보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아까 말한 그 뉴런 간섭 때문에 이 파워나 특징이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 변동한다는 거예요. 아, 상황이 계속 바뀌는군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상황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시스템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뉴럴라이트는 이런 발견들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최적화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들을 썼나요? 네, 몇 가지 아주 똑똑한 방법들을 썼습니다. 우선 방대한 실제 데이터 없이도 뉴런 간섭 현상을 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시뮬레이터까지 개발했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파워 분포를 분석해서 모든 뉴런의 활동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최소한의 전극 조합, 즉 핵심 전극 세트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최소한의 전극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강화 프레임을 보낼 때는 컴퓨터 비전 기술 중에 돌출성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만 딱 찾아내는 건데 그거랑 비슷하게 스파이크 정렬에 정말 필요한 특징 데이터 영역만 딱 식별해서 보내는 겁니다. 아,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듯이.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뉴런 간섭이 얼마나 심한지 계속 파악하면서 이 영역의 크기나 위치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도 작은 헤드 스테이지의 성능을 쥐어짰는데요. 듀얼 코어 MCU 칩을 쓰고 파이프라인 전송 방식, 또 뇌 활동이 가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이용해서 버퍼를 아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기법 같은 건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토타입 크기가 정말 작아요. 26.9mm 곱하기 21mm 곱하기 2mm 정도니까요. 와, 정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양쪽에서 최적화를 극한까지 했네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땠나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의 신호 분석의 정확도, 즉 스파이크 정렬 오류율을 거의 희생하지 않으면서 4.6% 미만, 필요한 무선 대역폭을 엄청나게 줄였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들과 비교하면 오류율 기준으로 2.2배에서 최대 13.9배까지 성능이 좋았어요. 13.9배요. 와, 엄청난 개선인데요. 이게 그냥 실험실 결과가 아니라 실제 BCI 응용에서도 효과가 검증됐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다양한 무선 환경이나 뉴런 활동 정도, 전극 밀도 같은 조건에서도 기존 기술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실제 BCI 응용 사례들, 예를 들어 쥐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글씨를 쓰는 상상필기 인식, 또 쥐의 시각정보 해독 같은 실험에서도 오류 증가를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상상필기 오류율이 거의 안 늘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상상필기에서 뉴럴라이트를 적용했을 때 문자 오류율 증가는 0.4%에 불과했는데 다른 비교 기술들은 13%에서 19%까지 오류율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네요. 이론적인 개선을 넘어서 실제 활용 가능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셈인데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뉴럴라이트의 핵심 혁신은 서버 주도 적응형 스트리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정보만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골라서 전송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무선 IBCI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역폭 한계와 헤드 스테이지 자원 제약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한 거죠. 네. 이 기술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보다 더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뉴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뉴런에서 오는 신호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스파이크 정렬 자체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일단 모든 신호를 잘 분리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를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감정을 읽어내는 것, 혹은 특정 움직임 의도를 파악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목표 말이죠. 아, 목표 지향적으로. 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에 더 중요한 뉴런 신호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뉴런 신호를 시스템이 스스로 구분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매긴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단순히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듣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고 더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 이런 질문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신호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의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앞으로 이 분야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